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마스터 아론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풍수 이야기로 천하 명당으로 소문난 지역에서 망한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수 지리를 과학으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 과거부터 내려온 동양사상과 관련되는 것이니 재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에서 많은 사람이 미신이나 종교라고 믿는 풍수지리는 알고 보면 수천 년 세월 동안 일상생활의 중요한 가치로 발전해왔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주택이나 기업의 사옥터를 고를 때 풍수를 중시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하나의 학문으로 인정받기도 합니다. 첨단 기술로 무장한 기업들도 터를 고를 때 풍수학자의 조언을 듣는가 하면 안 좋은 기운을 털어내려고 사옥에 특이한 조형물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땅은 좋고 나쁜 것이 없고 스스로 그러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여기에 인간이 좋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터가 좋으면 집안이나 기업의 미래를 바꿀 수 있을까? 풍수는 생기가 흩어지고 모이는 현상에서 시작해 중국의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한 이론을 체계화함으로써 길흉화복을 설명합니다. 땅속의 생기에 대한 존재나 실제 가치가 증명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풍수를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종교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과거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거쳐 현대사회에 이르러서도 풍수를 믿는 사람들은 좋은 입지를 찾아 터를 잡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자연스럽게 상권이 발달하고 일자리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고 재물을 쌓는 데 큰 영향을 줍니다. 풍수가 단순하게 미신이 아닌 학문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특히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이들은 풍수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국내 재벌 기업의 명당 사랑이 각별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장사 주식 보호 중 1조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기업인은 17명이며 이 중 12명은 평창동, 구기동, 한남동, 이태원동, 장충동 등 강북 전통부촌에 자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27일 기업평가 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정재계 거물급 인사가 거주하는 구기동, 평창동, 성북동 등 전통부촌은 과거 한성부 입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성부는 1393년 당시 풍수 도첨설로 판정을 받아 조선의 도읍지가 된 명당입니다. 이 배경이 풍수지리상 명당을 찾는 경향이 강한 고위공직자, 재계 인사들에게 매력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곳에는 삼성그룹 일가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 한남동은 남산이 뒤를 받치고 있고 앞으로 한강이 흐르는 전형적인 배산임수의 입지입니다. 거북이가 물을 마시는 영구 음수형의 길지로 재물이 모이고 훌륭한 인재가 나오는 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기동은 옥녀가 배틀에 앉아 비단을 짜는 형국이라 유명 인사를 배출하는 옥녀 직금형 명당이라고 하며 성북동은 달빛 아래 비단을 펼쳐 놓았다고 해서 완사명월령 명당으로 기운이 양명해 이름을 날릴 귀인과 부자를 내는 터라고 합니다. 진짜 부자들이 강북에 사는 또 다른 이유로 강북 부촌은 풍수지리의 틀을 벗어나도 매력적인 입지입니다. 강북 부촌이 형성된 지역은 북악산과 인왕산 등 녹지가 풍부하고 남쪽으로 한강이 있어 정남향 주택을 조성하기 유리합니다. 반면 아파트와 주상복합 위주로 조성된 강남의 정주 환경이 사생활 보호와 폐쇄제 커뮤니티를 자원하는 부호들에게 매력이 덜하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산이 좋으면 인물이 나고 물이 좋으면 돈을 번다고 합니다. 국내 재벌기업 대부분은 선형이나 사오, 공장 자리를 봐주는
풍수 전문가를 곁에 두고 있어 명당에 관심이 많습니다. 2008년 삼성그룹 계열사가 옮겨간 서울 서초동 사옥이 좋은 예입니다. 서초동 부지는 관악산과 우면산에 지맥이 닿아 여러 계곡의 물이 모였다 천천히 한강으로 나가는 형상입니다. 재물을 쌓을 수 있는 터라는 것이 풍수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또 재벌가 오너들 사이에서 돈이 따라오는 명당으로 여겨지는 곳은 서울 장충동입니다. 풍수지리학자들은 장충동을 장군이 지휘하는 대자형의 명당으로 묘사합니다. 주변 산세가 진을 치는 주둔지와 같은 지형이라 삼성과 신세계, 한솔 등 범삼성가의 쟁탈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는 많은 금융투자회사가 있지만 삼성증권 본사는 한 번도 여의도에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풍수지리학에 따르면 여의도는 강바람이 세서 방송국이나 교회처럼 기가 센 곳은 몰라도 증권사처럼 기가 약한 회사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미래에셋그룹이 2011년 여의도에서 중구 수화동의 미래에셋센터 빌딩으로 이전한 것도 박현주 회장의 풍수지리 선호에 따른 행보라는 후문입니다. 현재의 미래에셋센터 빌딩의 터는 조선시대 때 돈을 찍어내던 주전소 자리입니다. 그러나 풍수 전문가도 이런 사상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풍수적으로 금융업이 성하기 힘들다는 여의도에는 성공한 금융투자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의도에 본사를 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2003년 1월 11일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장남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이 동원금융지주 설립으로 시작해 현재 카카오뱅크,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등 25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매출액 16조 5,117억 원의 재계 30위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재벌 기업이 풍수에 따라 택한 땅이 모두 명당인 것도 아닙니다. 부영그룹은 2016년 5,717억 원의 삼성그룹으로부터 서울 태평로 부영 태평빌딩을 매입했습니다. 이 빌딩의 터는 풍수지리 업계에서 명당으로 검증된 땅이지만 현재 5계층이 공실 상태입니다. 대동풍수지리학회 회장인 고재희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둥지인 삼성본가는 세상이 무사하고 해마다 풍년이 들어 평안하다란 뜻의 태평로에 위치합니다. 1983년에 준공된 현대그룹의 개동사옥은 옛날 관상감이 자리했던 터로 창덕궁의 서쪽에 있다는 천하의 명당입니다. 숭례문 옆 신한은행 본점은 구한말 화폐를 찍어내던 전한국 자리라서 재물운이 넘칩니다. 전한국터는 1883년 고종 20년에 설치된 화폐 발행을 주관하던 상설 조폐 기관인 전한국이 있던 곳으로 신한은행과 부영 태평빌딩 사이에 표지석이 있습니다. 회원동의 우리은행 본점은 조선 중기 중종 때 영의정을 지낸 전광필의 집터로 12명의 정승이 날 것이란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 사옥 부지로 꺼리는 곳은 묘지, 제사터, 사형장, 도살장 등으로 쓰이던 곳입니다. 국회의사당이 있는 터는 조선시대 양과 말을 키워 양말산이라 불렸고 궁녀들의 공동묘지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기가 세역한 땅 위에 국회의사당이 건립됐고 건물 역시 주변 산세와 상국으로 설계됐다고 합니다. 순한 사람도 의사당 건물에만 들어가면 포악한 성질이 발산되는 이유입니다. 풍수지리 신봉자였던 전 한보그룹 정태수 회장은 사업하면 잘된다, 색깔을 만져야 한다는 점술가의 말을 듣고 제철소 건설에 뛰어들었지만 결국 부도가 나서 기업이 공중분해됐습니다. 땅의 기운이 흉흉하기로 소문난 용산도 풍수학적으로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용산은 여의도와 함께 대표적인 한강변 지역입니다. 서울의 백호인 인왕산에서 갈라져 나온 산맥이 무학재를 지나 연우궁의 주산 안산을 만듭니다.
여러 철도가 개설돼 교통의 요지로 통하고 있습니다. 쉴 틈 없이 열차가 지나 풍수학적으로 수많은 사람의 움직임이 재운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 용산을 기운이 나쁜 땅으로 여깁니다. 금호그룹의 사세가 축소된 배경을 2008년 입주한 종로구 신문로 신사옥에서 찾기도 합니다. 배산 임수의 지형지세에 합당한 세문안 교회와 달리 건너편의 신사옥은 터의 기운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약간 휘어져 올라간 건물 형태에 대해서는 배를 내밀고 남을 질시하는 듯한 거만한 형태로 서 있어 남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역 맞은편 서울스퀘어를 본사로 사용했던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풍수지리에 발단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이런 비운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용산역 앞에 사옥을 건설하면서 나쁜 기운을 피하려고 일부러 정문을 대로변 반대쪽으로 향하게 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재계 관계자는 재운이 좋은 땅은 건설이나 제조업 등의 업종이 맞지 않다는 풍수 전문가의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풍수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절대적인 신뢰를 보내는 학문입니다. 홍콩 중국은행은 홍콩에서 세 번째로 높은 70층 건물로 1990년에 준공했는데 풍수의 바탕을 두어 건축했으나 건 모양의 사옥을 만들어 라이벌 HSBC를 겨누고 있습니다. 운이 나쁘게도 그 사이에 낀 청콩센터는 화를 당할까봐 사옥 외벽에 그물 무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주장으로는 각기 다른 높이의 삼각형 건물 4개가 모여 하나의 건물을 이룬 모습이 칼이나 도끼 형상이어서 마치 날카로운 모서리가 홍콩 총독부와 최고재판소 등을 내리치는 듯하며 풍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총독부 사이의 정원에 버드나무를 심어 풍수림을 조성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총독 관저는 영국 여왕이 임명한 총독들이 거주하던 곳으로 중국은행이 생기면서 현직 총독이 심장수술을 받는 등 나쁜 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HSBC는 풍수에서 오는 불길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옥상 측면에 대포처럼 생긴 크레인을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홍콩의 대표 금융기관인 홍콩 상하이은행 본사로 사용되는 이 건물은 진취적이고 성장력 있는 대나무로 자라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홍콩 지폐에 나오는 청동 사자상이 있는데 처음에는 사자상의 입이 벌어져 있었는데 제작 이후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자 입을 굳게 닫아버린 청동상으로 지폐를 제작하였습니다. 또한 이 건물은 풍수 사상에 입각하여 에스컬레이터의 위치를 바꾼 것으로 유명합니다. 대통령 관저가 풍수상 불길한 점이 있어 옮겨야 한다. 광화문 대통령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홍준 교수가 2019년 1월 초 한 말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관계자가 풍수를 이유로 청와대 터가 안 좋다는 주장을 해서 사회적으로 비판을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풍수가 과거의 유물만이 아님을 보여주는 방증이기도 했습니다. 재력가나 권력자들이 풍수를 탐닉하는 이유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처럼 세상 일이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잘 풀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풍수를 경신하는 학자도 원인은 사람에게 있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명당은 마음속에 있다를 저술한 최창조 전 서울대 교수는 청와대 터가 좋지 않은 이유는 지리적으로 민심과 괴리되기 쉬운 폐쇄성 때문이지 터가 나빠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본 강좌가 유용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